돈이 되는 절세 수다방 귀등돈입니다. 잘 계셨죠, 여러분? 저는 귀등돈의 안방 마님이자 이제 어느덧 8개월 차에 접어든 임산부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금 전문 기자 임명규입니다. 네, 재간동의 이상원입니다. 네. 자, 저희 귀등돈 원년 멤버 이렇게 셋이 뭉쳤고요. 여러분, 2월 달에 어때좀 월급날 기분 좋으셨습니까? 예, 아주 좋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떤 금액들이 찍히지 않으셨나요? 네, 2월 월급에서 이제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왔었을 텐데 아니면 오히려 이제 공제받을 게 별로 없는 분들은 토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워낙 관심도 많았고 반응도 뜨거웠던 이 연말정산에 대해서 만약에 토해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거를 좀 반성해서 내년에 좀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보고자, 그리고 또 받아내신 뭐 환급 받으신 분들도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았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연말정산에 대한 반성문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항목 바로 신용카드 공제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짚고 넘어가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소비를 지금 거의 신용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지만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또 연봉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곳은 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두 세금 전문 기자분들과 함께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볼 건데, 일단 짚어보죠. 아까 기분 좋게 대답하셨는데 네. 두 분 연말정산 얼마나 환급 받으셨습니까? 좀 까주시죠. 이번 월급날 명세서 봤을 때 저희는 매년 2월달 이제 월급 받을 때 연말정산 환급액이 들어오는데 기분이 좋아요. 많이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올해는 275만 원, 그러니까 소득세로 250, 그리고 지방세로 25 해서 275인데 와,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마 제일 거의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웬만한 사람 월급 되는 수준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사장님이랑 비슷하게 받는다고. 연말정산 킹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럼 자, 거의 낸 거 다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다는 그렇죠. 아니고 어. 다 제 얼마 소득세를 내냐 하면 또 연봉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봉이 혹시 어마어마하신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네. 자, 그럼 우리 저는 이 기자님. 네, 저는 저번에도 그랬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세금 전문 기자분이 자꾸 세금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못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네, 뱉어내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도 네네네. 돌려받았는데 저 정도 규모는 아니고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추가로 더 뭘 하면 받을 수 있을지는 아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쉬워서 근데 이게 올해 그 문제점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달 되면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 좀 더. 그렇구나. 근데 우리 저기 네. 그 김앵커님도 이번에 연말정산 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중도 퇴사자이긴 아니요, 한데. 저는 중도 퇴사자여서 작년 그 퇴사할 당시에 정산을 해서 그때 돌려받았었고, 끝났구나, 그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뭐 소득이 좀 어마어마하게 있었으면 따로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딱히 그럴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 진행하면서 뭐 많이 받으시지 않으십니까요? 네? 거의 네? 여기 관계자분 지금 듣고 계시죠? 뭐 소득이 없죠? 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연말정산 2월달에 월급 들어온 것도 몰랐을 정도로 네. 지금은 잘 감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기자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감을 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는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일단 환급액이 보니까 뭐 세금 전문 기자분 이셔서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임 기자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공제가 오늘 주제잖아요. 신용카드 많이 쓰셨죠? 어떠셨어요? 네, 많이 썼습니다. 뭐 세금 전문 기자, 뭐 절세,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절세를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네. 굉장히 소비가 해픈 편이에요. 저희는 아. 집이 뭐 아이들도 둘도 있고 좀 저나 이제 아내나 좀 지르는 걸 약간 좀 가끔 또 네네. 생각 없이 또 지르는 그러니까 스타일이어서 명품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 주셨던 우리 네. 저희가 그렇게 막 명품 매니아. 네. 매니아까지는 아니고 너무 가소비하는 것 같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서 작년에 얼마 썼는지 봤더니 4천만 원을 아, 썼더라고요. 재작년에도 4천만 원. 이게 연봉을 까야 될 것 같은데. 4천만 원 썼는데 이게 거기 또 살펴보니까 저희만 쓴 게 아니라 저만 쓴 건 아니고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부양가족, 들었어요. 그렇죠. 네, 어머님이 하지만 어머님이 과연 얼마나 쓰셨을까? 네, 한 1,000만 제가 봤을 원까지는 안 때는. 쓰셨고 네. 쓴 거고요. 또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서 아내가 쓴 것도 별도예요. 그러니까 제 카드로만 거의 한 뭐 3천 거의 4천 가까이. 아니 아, 4천 나눠서 그만큼이라는 거죠? 네. 아, 와, 그렇죠. 따로 연말정산하니까. 네. 합쳐서가 4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300 정도 네. 좀 넘게 쓰신 건데 연봉 그냥 돈 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그럼 연봉이 4천만 원은 네. 아니고 연봉을 다 그렇게 긁을 수는 없고 네. 저희 뭐 생각보다 월급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어, 그렇게 그런가요? 네, 4천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좀 네. 너무 또 오픈하는 것도. 네. 비즈니스 너무 워치 잘 나가는 신비주의로 걸로. 네, 저희 회사 연봉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왜 연락 그렇게 주시고요. 드시는 거죠? 막 이런.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네, 네. 열정페이 합이고요. 예, 많이 받아요. 저도 네. 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렇게 어. 많이 썼나 이제 연말에 이제 보면은. 그렇죠. 근데 작년에 뭐 샀나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뭐 사셨어요? 뭐 김치냉장고도 샀고 또 가전제품. 또 아이 책상, 뭐 침대도 샀고 그냥 아이가 이제 크면서. 비싼 거 많이 사셨다. 네, 아니, 그거를 비싼 브랜드를 산 것도 아니고 어. 인터넷으로 싸게 샀는데도 그래도 또 그게 또 그렇죠. 비싼 품목이다 보니까 그랬고 얼마 전에 또 홈쇼핑으로 그 스타일러 하나 또 질렀고 아, 아니 우리 너무 클 것 같아요 올해도. 소비 요정으로 등극하시는 요새 거 미세먼지 봤는데. 많다 그래가지고 청정기. 그 스타일러. 스타일러가 미세먼지를 이렇게 없애준다고 해서 솔깃해가지고 또 네, 우리 정말 사버렸습니다. 팔랑귀. 네. 그런데 이렇게 쓰는데도 얼마나 공제받는지를 그쵸.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쓰긴 쓰는데 여기서 네, 얼마나 그렇죠. 공제받는지 네. 저희가 바로 풀어드릴 거고 우리 기자님은 얼마나 신용카드 쓰세요? 많이 쓰세요? 저는 외벌이잖아요. 음. 지금 현재 외벌인데 사실 저도 한 월 400 안팎으로 네네. 이 시대의 가장들. 근데 거의 모든 소비가 카드인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 뭐 아이들 교육비부터 해가지고 뭐 쓰고 의식주에 관련된 거의 모두 현금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쓰는 것 쓰고.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저도 이거 나 너무 과소비하나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 다 또 따져 보면은 필요한 또 것들. 막 애 옷 사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음. 좀 모르겠네요. 더 벌어야죠 뭐. 더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게 건데. 막 그 최근에는 또 제가 이사하면서 맞아. 또 이사. 저희도 좀 질렀거든요. 이사 비용 많이 나가죠. 이사 비용도 이사 비용인데 또 이제 새로 이제 인테리어를 조금 맞아. 하면서, 인테리어. 네, 하면서 인테리어 뭐 하시면서 또 대형 가전 저희도 조금 스타일러는 없는데 건조기 건조기는 건조기 작년에 있어요. 그렇죠. 건조기 작년에 하나 하고 최근에 오늘 또 저희가 또 사셨어요? 그 식세기 그거 하나 식기세척기. 네, 그걸 또 식세기라고. 줄여서 얘기하나요? 그거를 또 욕하는 줄 식세기는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는 줄임말인데. 네, 저도 그거 처음 듣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저희 어. 와이프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별한 소비가 아니라 근데 사실 식세기는 사실 뭐 없어도 괜찮은 것 같긴데 또 있으면 편하죠. 그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요. 또 이렇게 없어도 된다고 하면 욕 먹으니까. 이게 다 지금 이거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나도 저렇게 소비하는데 그게 또, 네.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또 큰 가전들은 또 할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매달 이게 쌓이죠. 쌓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아마 나도 사실 나도 TV 샀는데 뭐 나도 자동차 네. 뭐 할부했는데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사용액들이 아마 상당하실 거고 대부분 지출을 차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 궁금한 거.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이거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좀 짚어주시죠. 네.
알다시피 이 신용카드 공제가 문턱이 있잖아요. 음. 이게 쓰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조금 쓰면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를 이게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연봉에서 그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뭐 보통 그 급여 명세서를 보면은 뭐 식대 같은 네, 거. 식대나 뭐 이런 야간 무슨 수당 이런 것 중에 비과 세금이 아예 안 붙는 소득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없는 셈 치고 빼고 세금이 붙는 소득 중에 그거를 이제 총급여라고 하는데 네. 그거의 25%를 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총급여가 신용카드로.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이다. 이거 뭐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러면은 250만 원 이상 써야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만 썼다. 1,000만 원인데 200만 원. 그럼 아예 그냥 공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네. 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게 그 돈만큼을 돌려받는다 이 소린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제를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공제가 이제 네.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소득 공제가 있고 세액 공제가 있는데 네네네. 이 신용카드는 또 소득 공제예요. 어. 그러니까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고 네. 그 공제 금액은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할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급여가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인데 네. 그게 3천만 원이다. 네.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 공제를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5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4,900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공제를 뭐 이것저것 신용카드 공제, 무슨 공제, 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 공제를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나는 연봉은 5천이지만 이제 4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것저것 빼고 4천부터 계산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세금을. 그러니까 근데 세액 공제는 아예 계산된 세금을 빼주는 거라서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려요. 저희도 생각해봤을 때는. 그러면 이것도 좀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은 그 지금 방식으로 치면은 고소득자가 그렇죠. 고소득자의 경우 돈을 많이 버는 경우 연봉이 큰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그 소득 공제가 돼서 유리한 건가요? 근데 거의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보면 되는데 꼭 네. 그렇지만은 않은 게 네. 신용카드 공제에 또 항도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항도? 이게 좀 어. 많지 않았는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2014년인가요? 그때 네. 한번 그 연말정산 파동 연말정산 네. 대란. 그런 게, 네. 그런 게 있으면서 이제 고소득자 중산층 위로부터 고소득자를 좀 너네는 좀 덜 받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제 한도를 확 줄였어요. 네. 그래서 원래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고 음.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넘고 1억 2천만 원까지는 3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까지만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써도 공제를 25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소득자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네. 1억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00만 원까지. 더 줄였군요. 네. 어. 그때 연말정산 파던 이후에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카드를 더 많이 쓸 테지만 그래도 오히려 공제 한도를 더 한도가 줄어들어요. 주는 거예요. 더 저소득자랑 네. 똑같이 받진 마라. 더 줄어드는 거예요. 좀 덜 받아라. 그렇게 이제 그렇군요. 바뀐 거죠. 네. 그러면은 공제 한도 300만 원 아까 신용카드 네네. 그럼 총 급여의 25%를 이게 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15%를 적용한 거예요? 그 이 공제 한도라는 거는 총급의 25%를 넘은 금액에서 15%의 그 공제율을 적용을 한 걸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총급의 4천인 직장인은 300만 원 한도가 나오려면 한 3천만 원을 쓰셔야 딱 한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3천만 원 넘게 쓰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쵸, 의미가 없는 예, 거예요. 의미가 네. 없어요. 3천만 공제 원 받을 수 쓰나 없어요. 4천만 원 쓰나 그러니까 같은 네. 공제 금액을 받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데 연봉 한 4천, 뭐 식대 같은 거 대충 빼고 네. 4천 받는 분은 신용카드로 3천을 넘게 쓰시면 이 신용카드 그만 쓰셔도 되는 거예요. 더 받아봤자 이제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00만 원 한도를 다 네. 채웠다. 네, 이렇게. 채웠다. 총급여 7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 네. 이 경우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지금 연봉 4천일 경우를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총 급여가 다 다르잖아요. 그 급여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까지가 최대 환급 구간인지 네. 좀 계산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연봉 나오면 좀 대입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좀 해주시죠. 네, 저희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음. 어디서 좀 알려줬으면 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알려준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일일이 좀 이제 따져봤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그 연말정산 환급액 뭐 모의 계산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뭐 따져볼 수가 있고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그 독신 직장인 1인 가구 직장인이 다른 공제는 안 받고 그냥 표준 공제 이게 일반적인 거. 연 세액 공제 13만 원 그냥 일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총급에 한 3천만 원부터 받는다 그 정도라고 보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1,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다 썼다. 그러면 환급액이 17만 원. 에? 아니 지금 1,5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세금 환급액인 거죠? 공제액이 아니에요. 네. 공제가 세금, 아니라 네. 그러니까 공제가 17만 아니라? 원 돌려받았다 이 소리인 네. 거잖아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죠. 이거는 뭐 거의 1,500을 쓰고 17만 원을 환급만 1,500을 받는다는 안 거는 쓰는 게 현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안 쓰셔야죠. 안 쓰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좀 1,900, 3,000인 경우에는 또 약간 좀 적은 연봉이 그거보다 높아질수록 네. 또 세금도 더 많이 내니까 환급액이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까 그 1,900, 3,000만 원인 경우에 보면은 네. 소득의 100%를 다 긁었다. 네. 그런 경우로 뭐 최대로 이렇게 환급받는 금액을 따져보면 41만 원입니다. 아까 아이고. 절반 쓰면 17만 원 환급, 다 쓰면, 쓰면 41만 원. 쓰지 다 말으셔야 쓰시면 안 된다. 되죠. 네. 네. 쓰면 안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연봉을 높여서 1900 한 4천인 분은 한 3천만 원 정도 썼을 때 45만 원을 환급받고요. 1900, 5천, 6천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공제 한도가 다 걸려서 4천만 원 넘게 쓰시면 다 45만 원이에요. 45만 이상 못 받아요, 환급이. 이게 한도가 걸려가지고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막 뭐 넘겨서 뭐 더 쓰셔도 4,500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쓰셔도 환급액은 다 똑같이 45만 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채운 거죠. 한 달에 한 400 정도 쓰면 이미 뭐 네. 카드로 뭘 더 공제받고 이런 의미는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소비를 줄여서 네. 카드값이 덜 나오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 결과를 보고 좀 놀랐어요. 45만 원 받으려고 이거 아, 몇 천만 원씩 쓰시는 거는 네. 오히려 우를 사실 더 많은 요즘에는 네. 공제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살려고 그렇죠. 쓰는 거죠. 예. 네. 먹고 살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5천만 원 정도 연봉선까지 말씀을 대충 드렸고 만약에 1억 정도 이렇게 탁 또 레벨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이면 이미 절반 5천만 원 써도 한도가 다 차는 거죠. 이제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60만 원이에요. 최대가. 60. 네. 5천 썼는데 5천만 60. 원을 쓰면 60만 원 환급 받는다. 진짜 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다 쓰셨다. 내가 연봉이 1억인데 5천만 원 썼다. 그러면 사실 신용카드를 더 쓸 필요 없는데 이런 말씀도 드리기 좀 애매한 게 1억 원 쓰시는 분들이 사실 또 네. 공제 신경 쓰시겠어요? 그렇죠. 라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1억 원 쓰시는 분이 이제 60만 원에 큰 네.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용카드 왜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돌려받는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딱 알려드렸어요. 연봉 어느 수준에서 정말 최대로 썼을 때 받는 금액들 알려드렸는데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현명한 소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 환급 받기 위해서 공제 한도를 이제 뭐 맥스로 채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 채웠어요. 어쨌든 소비를 많이 하게 돼서 그러면 이거 외에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있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말정산을 매년 해보신 분들은 조금 느끼실 텐데 신용카드 부분이 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복잡해졌죠? 막 항목이 좀 많아졌어요. 대중교통, 뭐 전통시장, 네네. 그리고 요즘에 도서공연비 이런 게 저희가 추가로 옛날에 방송 한번 했었죠. 네, 도서공연비 했었죠. 그 부분이 막 되면서 더 복잡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300만 원, 뭐 250만 원 한도에다가 100만 원의 한도가 추가로 얹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비를 만약에 뭐 많이 쓰셨다 그러면 아까 300만 원이 넘어가도 그 부분은 또 추가로 공제가 되고 예. 도서 공연도 마찬가지고 특히 전통시장 이쪽 이렇게 좀 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왕 쓸 거면 그쪽에서 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신용카드 한 대가 다 됐다면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좀 긁으셔도 그건 공제가 된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전통시장하고 그
대중교통비는 공제율이 40%예요. 그리고 도서공연비는 30%니까 혜택도 많으니까 여기 좀 지출이 있으면 나름 또 연말에 또 효과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근데 안타깝게도 신용카드에서 큰 항목을 차지하는 물품들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여기서 이용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죠. 참 저희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쓴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없죠. 네. 떡볶이 사 먹는 게 다 아닌가. 전통시장도 되게 여기가 전통시장이야? 이럴 만한 데가 가끔씩 전통시장이 썼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전통시장이 다 구분돼 있죠. 자기 지역에 어디가 전통시장인지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와, 그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조사해 본 적은 있는데 아, 여기를 가서 사는 게 맞나 아닌가는 좀 그 교통비와 따져봐야죠. 그렇게 그 해서 주차비. 정말 노력해서 한 5만 원 정도 더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5만 원 돌려받으려면 거기서 또 몇십만 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시장까지 갈 빈대떡도 사 먹어야 그렇죠. 되고 생각도 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신용카드 공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 대비해서 돌려받는 세금 환급금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이 돌려주던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 없어질 수도 있다. 두둥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이거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신용카드 공제는 다른 거랑 달리 조세특례 제한법이라 그래서 세금 감면만 따로 규정해 놓은 법이 있어요. 이거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무분별하게 깎아주면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건 또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신용카드 공제는 또 이것도 매년 2년 3년씩 연장이 되어 왔었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항상 좀 줄이고 싶어 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제 신용카드 공제를 도입한 목적 자체가 뭐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많이 하게 해서 소득을 노출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됐다. 신용카드 공제 없애자 그러는데 뭐 당연히 직장인들은 반발하죠. 하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없애냐 불만이고 신용카드사들도 당장 그러면 또 신용카드 안 쓰게 될까봐 또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연장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뭐 없어진다고 해도 뭐 내년 뭐 이렇게까지는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도 진짜 국회에서 완전히 결정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없앤다. 그래도 일단 내년 단계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올해 분 것까지는 일단 적용이 된다. 적용되죠.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말에 한번 이제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걸 한번 보시면 아마 연장이 될 텐데 아마도 그걸 또 없앤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반발. 깎아주는 거는 없애기 어려워요. 맞아요. 거의 꾸준히 그동안에 있죠. 항상 계속됐어요. 이게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많이 받는 축에 속하는 공제 항목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받고 있고 사실 그 총 그 감면액을 따져보면 한 1조? 1조가 넘어요. 맞네요. 그러면 1조를 증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이게 또 프레임이 굉장히 증세 프레임으로 가면은 정치적으로 또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아주 야금야금 줄였어요. 그나마 그 항목들. 공제율이 그나마 지금 신용카드 공제율이 아까 15%가 그랬죠. 그게 줄어들었죠. 30%에서 뭐 25%, 20%, 15% 이렇게 조금씩 줄였어요. 아마 공제 한도도 몇백만 원씩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유지는 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할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올렸던 항목이죠. 신용카드 공제 그 서류 그리고 내 지출 내역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하고 놀라기만 했었는데 정말 똑똑한 직장인이라면은 자기 연봉에 맞춰서 최대 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소비하시는 게 정말 똑똑한 직장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등도는 여기까지입니다.